우크라이나가 미국이 제공하고 승인한 장거리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했습니다. 앞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사실상 핵 대응에 나설 걸 경고하며 긴장을 한층 더 끌어올렸습니다. 즉시 종전을 주장하는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양측의 신경전이 더 날카로워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러시아 본토를 향한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승인 방침이 전해진 지 이틀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현지 시간 19일 우크라이나군이 접경지인 브란스크주에 에이테크므스 미사일 6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5발은 격추했고 나머지 1발도 손상을 입혔다고 러시아는 주장했습니다. 러시아는 미국이 제공한 미사일이란 점을 강조하면서 강력 반발했습니다. То, что атакамс сегодня ночью по Брянской области использовался неоднократно, это, конечно, сигнал о том, что они хотят эскалацию. 앞서 푸틴 대통령도 핵무기 사용 조건을 완화하는 새로운 방침, 이른바 핵 독트린을 공식 발표하면서 미국의 장거리 미사일 허용 방침에 맞불을 놨습니다. 핵 보유국의 지원을 받은 비핵 보유국의 공격은 공동 공격으로 간주하고 재래식 무기 공격에도 핵무기로 대응할 수 있다고 명시하면서 사실상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핵 대응에 나설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푸틴이 핵 사용까지 거론하면서 발발 1000일째가 넘어가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입니다. Putin is focused on winning this war. He will not stop on his own. 하지만 양측 모두 즉시 종전을 주장하는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확전보다는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견지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실제 우크라이나는 장거리 미사일을 북한군이 참전 중인 쿠르스크가 아닌 브란스크로 발사했습니다. 치명타를 입힐 지역 대신 일회성 공격을 택하면서 러시아의 반응을 먼저 확인하려는 차원으로 분석됩니다. 러시아 역시 개정된 핵 독트린에도 불구하고 실제 핵 사용에 나설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결국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양측 모두 유리한 고지에서 종전 협상에 나서기 위한 몸값 올리기 경쟁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장거리 미사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는 보도 이후 전쟁 당사국들이 예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미국 정부는 해당 보도를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고 있어서 트럼프 당선인 쪽에서 정책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이런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미사일을 러시아 본토를 향해 사용할 것을 허용했다는 보도가 나온 뒤 러시아는 3차 세계대전을 향한 발걸음이라며 즉각 격앙된 반응을 내놨습니다. Уходящая администрация в Вашингтоне намерена предпринять шаги, собственно, они об этом и говорили, с тем, чтобы продолжать подливать масло в огонь и продолжать провоцировать дальше нагнетание напряженности вокруг.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도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곧바로 동부 최전선으로 가서 군 병력을 격려했고 실제로 장거리 미사일을 사용할 가능성까지 내비쳤습니다. В медіа говорять про те, що ми отримали дозвіл на відповідні дії. Але удари завдають не словами. Такі речі не анонсують. Ракети. 실제 러시아가 해당 보도 직후 우크라이나 남부 오데사를 공습했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푸틴이 전쟁을 자제할 거란 보도는 거짓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는 등 양측 갈등은 더 커지는 양상입니다. 하지만 미국 정가에선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결정이 전쟁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꾸긴 힘들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실제 러시아의 공습은 과거에 비해 산발적이고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 역시 내년엔 전쟁이 끝날 것이라며 조기 종전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양측 모두 2달 뒤 취임하는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 방향을 주목하면서 확전은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여기에 트럼프 당선인 측이 세계대전을 바라느냐며 경고하고 나서면서 바이든 행정부도 러시아를 자극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읽힙니다. 미국 국무부는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미사일 사용을 허용했다는 보도에 대해 공식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미사일 사용을 허가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건 현지 시간 17일입니다. 미국 관리들을 인용한 보도였지만 현재까지 백악관의 공식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I think it's a signal to the Russians that the United States is not going to pull out, if that's the right way to put it, that we are going to continue to support Ukraine. 하지만 당장 러시아와 북한, 미국 트럼프 당선인 쪽은 3구 동성으로 3차 대전을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러시아 상원 국제문제위원회 부위원장은 현지 언론에 전례 없는 조치라며 3차 대전 시작을 향한 매우 큰 발걸음이라고 했습니다. Это решение будет принято. Это будет означать не что иное, как прямое участие стран НАТО, Соединенных Штатов, европейских стран в войне на Украине. 트럼프 당선인과 사실상 한 몸처럼 움직이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도 러시아가 그대로 돌려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도 아버지가 평화를 만들고 생명을 구하기 전에 3차 대전을 시작하려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러시아의 군 파견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북한도 미국 바이든 행정부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조선중앙TV는 지난 15일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연설을 공개하고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지원으로 수많은 나라가 전쟁에 말려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국제 안보 형세는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